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희생되고 있다는 말을 일컫는 이른바 손흥민 죽이기가 팀 동료의 폭탄 발언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페리시치의 독불장군 플레이와 콘테의 고집불통 전술이 최대의 문제라고 지적받았는데 토트넘의 미드필더 벤탄쿠르가 감정을 불키며 예상치도 못한 발언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핵심 손캐 듀오가 오는 12일 반가운 상대를 맞이합니다. 두 선수 모두 좋은 기억이 많은 레스터시티입니다. 현재 레스터를 잡고 공식전 4연승을 노리는 토트넘인데 이 경기가 중요한 이유는 레스터전 직후 경기가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기 때문입니다. 밀라노 원정을 가기 전에 리그 3연승이자 공식전 4연승을 기록한다면 분위기는 더욱 오를 수밖에 없고 로테이션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빠르게 승기를 잡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레스터가 시즌 초반보다 나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기복이 있어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레스터는 흐름을 탄 손흥민, 케인 입장에선 최고의 상대인데 우선 손흥민은 시즌 초반 무득점 행진을 달리고 있을 때 레스터전 교체 출전에 해트트릭을 뽑아내면서 지난 시즌 EPL 득점왕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이로써 레스터는 손흥민이 상대 팀으로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 2위가 됐고 15번을 만나 10골 5도움을 기록했으며 9승을 따냈습니다. 손흥민에 이어 케인도 레스터 입장에선 공포의 대상입니다. 케인은 레스터를 상대로 19번 나왔고 20득점을 하는 놀라운 기록을 썼습니다. 케인에게 가장 많은 골을 내준 팀 1위가 레스터인 것입니다. 쓰라린 기억을 남긴 둘이 동시 출격하면 레스터는 큰 위협을 느낄 것이고 반면 토트넘은 든든함 속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프레스턴전에 부활의 신호탄을 쏘고 맨시티전을 기점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맞으나 전문가들은 맨시티전에서도 여전히 손흥민 활용법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어있다고 말했는데요. 손흥민은 맨시티만 만나면 사실상 거의 매번 골을 기록하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은 맨시티를 2번이나 만났지만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맨시티전 활약은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혼자서 고군분투했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팀 동료인 벤탄쿠르의 뜻밖의 발언이 터졌습니다. 맨시티전 이후로 손흥민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 맞냐 아니냐는 논제가 급격히 확산됐는데 벤탄쿠르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는 우선 손흥민은 희생되고 있는 것이 맞는데 이 문제가 전술의 문제가 아닌 다른 선수들의 영향이 더 크게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손흥민의 영혼의 파트너인 케인이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케인은 지난 시즌 파업을 했고 훈련에도 불참하며 진심으로 토트넘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했고 휴가도 자체적으로 연장했으며 당시 돌아오더라도 5일의 자가격리가 필요했기에 사실상 시즌 준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적 시장 막판 맨시티의 오퍼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케인의 이적은 성사되지 않았고 케인은 결국 한 시즌만 더 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시즌이 끝나고도 토트넘은 어떻게든 케인을 붙잡고 싶어 했고 끈질기게 케인을 설득했는데 여기서 케인의 한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에 있는 조건으로 득점을 더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케인은 무리뉴 시절부터 콘테의 첫 시즌까지 거의 플레이메이커였습니다. 내려온 케인이 공을 받고 돌아서면 앞에 있던 손흥민이 침투를 했고 이것은 토트넘의 시그니처 득점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골대로부터 멀어지고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은 적어집니다. 케인은 토트넘에 남은 이상 역사를 쓰고 싶어 했고 그가 원한 것은 득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케인은 더 이상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이번 시즌 케인이 내려오지 않는 것은 케인의 이런 야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케인의 이러한 어필이 절대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케인은 어찌됐건 스트라이커고 최전방에만 머무르는 그는 이번 시즌 가공할 만한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의 케인의 득점 페이스는 그 어느 시즌 때보다 빠릅니다. 그러나 벤탄쿠르는 손흥민 희생 관련 소신 발언을 하며 케인이 내려오지 않는 전술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토트넘의 부족한 중원 싸움에 케인이 가세하여 많은 도움이 됐는데 케인이 내려오지 않는 지금은 매우 어려운 중원 싸움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케인이 내려오지 않으면 플레이메이커가 없는 토트넘 스쿼드의 특성상 손흥민은 자신의 최대 장점을 보여주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결정적인 것은 케인은 내려와서 하는 플레이에도 익숙하지만 손흥민은 내려와서 하는 플레이에 케인보다는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연히 스트라이커인 케인은 자신이 최전방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지만 이로 인해 손흥민의 기량이 죽는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손흥민은 전술적인 문제로 자신의 기량을 뽐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케인의 역할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케인의 요구는 절대 잘못되지 않았다. 케인은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아직도 우승컵을 한 번도 들어올리지 못한 클럽에서 헌신하고 있다.
당연히 골을 넣는 재미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케인은 엄청난 득점으로 증명하고 있고 팀의 성적 또한 좋다. 케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토트넘의 팬이 아니라 단지 손흥민의 팬일 것이다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어떤 선수가 팀보다 개인의 기록에 더 집착한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케인이 높은 위치에서 많은 득점을 하며 팀의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케인은 낮은 위치에서도 잘할 수 있다. 지난 시즌 케인이 내려왔을 때는 손흥민과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며 두 선수 모두 최고의 활약을 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한 선수만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지 않은가? 지난 시즌처럼 했다면 손흥민은 더 많이 득점했을 것이고 성적도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팬보다 손흥민의 팬이 훨씬 더 많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다소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손흥민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케인이 내려오지 않는 전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케인의 모든 기록을 더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케인이 267번째 골로 토트넘 호스퍼 구단 최다골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앨런 시어러의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기록을 깨트릴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손흥민이 단짝 케인을 응원했습니다. 손흥민은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모두가 그로 인해 정말 행복하다. 그는 그 누구보다 그럴 자격이 있다. 그는 열심히 그리고 팀을 위해 뛰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기록은 클럽과 그의 경력, 그의 나라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토트넘에서 거의 8시즌을 뛰며 그가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이 느낌과 큰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그가 모든 기록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그가 기록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아직 젊고 여전히 배가 고프다. 모든 선수가 그 의미를 인식해야 하고 모두가 그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매우 이타적이고 개인의 성적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손흥민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인터뷰였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합니다. 전문가들도 맨시티전 이후 현재의 전술 아래에서도 손흥민이 충분히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골이 다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 전문가 존 웨넴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웨넴은 FA컵 프레스턴전부터 손흥민이 반등했다. 직전 맨체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도 활약이 좋았다. 끊임없이 상대를 몰아붙이고 링커로서 볼을 운반했다. 맨시티 수비가 느끼기에 충분히 위협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알던 손흥민이었다. 이렇게만 경기한다면 득점은 자연스레 따라올 거다. 손흥민은 꼭 골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손흥민의 반등을 예상했습니다. 여전히 득점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에는 사람들은 손흥민의 득점수에 집착한다. 그러나 손흥민은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말아야 한다. 그는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전문가의 말대로 손흥민은 후반기 반전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도 후반기 활약이 더 좋았습니다. 전반기에는 8골을 넣었지만 후반기에 15골을 몰아치며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2월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2경기 활약으로 상승세를 탈 준비는 마쳤습니다. 다가오는 경기들도 자신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토트넘은 12일 레스터 시티와 리그 경기, 15일엔 AC 밀란과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치릅니다. 중요한 연전을 앞뒀지만 토트넘은 주전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무릎 부상으로 최소 6주 이상 결장을 알리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흥민이 자신의 부활을 완전히 알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어낸다면 손흥민은 완전히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